안녕하세요. 주식 매트의 1월 23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코스피 흐름을 보시게 되면 21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죠. 최근에도 21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 다시 21선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났고 또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도 회귀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이걸로 그치면 좋겠는데 만약에 21선을 깨게 된다면은 더 아래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과연 21선이 지지가 될 것인지 2220선을 깼을 때 다음은 이제 61선이 체크 라인이 되겠죠. 61선을 깨게 되면 다시 또 하단까지 2100을 깨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갭이 많이 발생했죠. 여기서도 발생했고 여기서도 발생했고 지금 2100 이상에서 지금 갭이 3개가 있습니다. 멀리 보게 되면 2000포인트 아래에서도 2개의 갭이 있고요. 이렇게 2000포인트 아래는 굉장히 멀어 보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갭을 메울 수 있는 3개의 자리, 이 3개의 자리는 메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또 여기서도 갭이 발생했죠. 가까이 보이는 이 4개의 갭, 이 4개의 갭을 그냥 놓고 상승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이슈,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글로벌 증시에 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설 명절 이후에 이제 코스피의 경우는 조정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고 단기 조정으로 끝날 것인지 21선 지지 여부를 체크하고 다음은 61선 2155포인트 거기를 깨게 되면 일단 갭 4개가 발생했던 발원직 2109포인트인데요. 2109포인트 여기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저점 지지라인은 이제 이 자리가 될 텐데요. 그 자리가 2088포인트입니다. 2088포인트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다시금 상승으로 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상승의 흐름보다는 조정 또는 2개월 정도의 또 하락도 해야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2100 부근에서 현재의 자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반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 여기 이 시점부터 1월 23일까지 오는데 이제 한 달 반 또는 거의 2달 가까이 걸린 그런 시점인데요.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 다시금 처음 출발지인 2100 부근까지는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물론 대형주에서 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특히 시가총액 이 많은 삼성전자의 경우는 또 코스피 200에 또 시총 상한제 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33%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비중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가급적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RSI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래 보조지표 RSI를 보시게 되면 지금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죠. 다이버전스 뭐냐? 고점을 갱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가 지수는 코스피는 고점을 갱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지표인 RSI에서는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2277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면 이 RSI 보조지표 이 다이버전스 출현으로 인해서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유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에 무게감을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모습입니다. 제가 680 부근에서의
그런 조정이 한번 나오고,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다시금 박스권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 그러면 725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220선, 일봉의 220선, 1년의 평균 이동 평균선이죠. 그 자리 위를 넘어서서 지금 지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지금 매물대 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 위에 자리, 그리고 일봉 220선 자리 673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지금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그 우한 폐렴 사태가 장기적으로 흘러버리게 되면 코스닥도 하락 가능성이 높죠. 여튼 목표 가격, 단기 목표 또는 스윙으로 볼 수 있는 목표는 725포인트로 보고, 또 지지는 644로 보면 되겠죠. 지지는 644, 단기 하락 지지라인 644, 그리고 스윙으로 바라보는 목표치는 725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644 부근에 오게 되면은 매수로 대응하고, 725포인트로 오게 되면은 매도로 대응하는 이런 전략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좀 보겠는데요. 종목은 이제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그런 급등했던 종목들, 그리고 급등주의 후발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진단기기 쪽에, 그리고 마스크 쪽에, 그리고 항생제, 세정제, 또는 살균, 방역, 동물의약품, 이렇게 관련주로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동물의약품 관련해서는 먼저 상승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방역이나 동물의약품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스크도 한번 떴죠. 마스크 부분도 최근에 많이 떴고 해서 마스크는 예방으로서의 의미가 있겠고, 또 진단기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폐렴에 대한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관심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리바비린을 위시한 항생제 부분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세정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마스크나 동물의약품보다는 진단기기 쪽, 항생제, 세정제, 그 다음에 살균,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진단기기 쪽에서 이제 바디텍메드가 상한가를 기록했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일봉에서 바라보게 되면 신고가를 만드는 모습이고요. 주봉에서 바라보게 되면 조금의 상승이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봉에서 바라봤을 때의 상승 목표치를 15,000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5,000원. 매물대를 통과하고 또 120주선을 넘어서게 되면 1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거래량이 크게 이번 주간에 일어나면서 15,000원의 목표 주가 달성이 좀 쉬워 보이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작년도 3월달에 갔던 고점이 13,650원 이제 가까이 다가왔죠. 13,650원을 넘어서면서 15,000원까지 도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봉상에서는 급등해서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가의 흐름은 15,000원까지 가는 흐름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진단기기 관련해서 이제 랩지노믹스가 이제 9.5% 상승하면서 윗꼬리 달고 밀리긴 했습니다만, 또 거래량이 크게 일어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220선, 1년 평균 이동 평균선인 220선을 이렇게 넘어서고 다시 밀리고 했습니다만, 일전에 두 번 올라섰다가 밀린 거 있죠. 그러니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도전을 세 번째 했는데, 다음은 이제 가볍게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상승도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에서 봐야겠죠. 주봉에서 보게 되면은 주봉에 이제 60주선 5,900원대가 있고, 5,900원을 넘어서게 되면은 다음 8,000원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식수는 천반주에 불과한, 아주 주식수도 적기 때문에 한번 상승하면은 또 탄력이 붙어서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모양이고, 주봉에서는 이렇게 양호한 곡선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8,000원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좀 보여집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주봉의 120주선인 7,800원 부분까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거래량을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의 흐름을 보여줄지, 주봉에서 봤을 때 650만 주 정도 거래가 일어나야 되죠. 지금은 설 명절이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화수목금 4일 동안에 600만 주의 거래량, 한 주간에 600만 주 나오면서 이전 고점이 6,360원을 돌파하게 되면 8,000원 부근까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150만 주 정도, 하루 평균 150만 주 정도 4일간 연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8,000원 부근까지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진단기기 쪽에서 바디텍 매드, 랩지노믹스, 그리고 PCL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진단기기 쪽 PCL이라는 종목 12% 상승하고 3% 종가로 마감했는데요. PCL은 지금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추세 상단까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9,8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죠. 일봉상에서는. PCL의 경우도 일목균형표의 구름층을 넘어섰고 이제 상승 공간을 크게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죠.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일어났고요. 주봉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120주선까지의 상승을 염두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대는 이제 1,500원이거든요. 1,500원. 주봉에서 바라봤을 때 단기적으로 1,500원. 또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13,000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13,000원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PCL도 진단기기로서의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디텍 매드는 상한가를 가서 부담스럽지만 15,0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 랩지노믹스도 8,000원 부분까지, 그리고 PCL도 1,50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추세 상승의 그 상한의 고점에서 부딪히는 자리는 9,900원이니까 1차 9,900원, 2차 1,500원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인데요. 바이오니아도 지금 진단기기와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220선, 일봉의 220선까지 8,000원이죠. 8,000원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을 무시를 못할 것입니다. 3일간 연속해서 크게 거래량을 일으키고 있고, 또 매물대를 이제 여기서 매물대를 벗어나는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8,000원까지 상승이 나오겠죠. 그 진단기기 쪽에서는 바디텍 매드, 랩지노믹스, PCL, 바이오니아 이렇게 4종목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스크 종목에서는 50의 급등, 그리고 모나리자, KM 이렇게 3종목 정도가 크게 올랐죠. 후발주자로서 많이 올랐던 종목, 메디앙스, 그다음 KM제약, 광동제약 이렇게 3종목을 후발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KM과 모나리자, 50은 너무 급상승을 해서 접근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메디앙스를 보시게 되면 보령 메디앙스가 메디앙스로 상호가 바뀌었는데요. 메디앙스라는 회사는 유아복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또 마스크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일봉에서는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고 주봉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12,000원대까지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 12,200원인데요. 1,650원이니까 10% 이상 상승을 기대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겠고요. 좀 추세 상단,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추세 상단에 부딪히는 자리에서도 한번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음 주의 흐름에서 한 번 더 오늘에 갔던 고점 11,500원 정도 온다 그러면 한번 끊어 주셔도 되고, 주봉에서 바라봤을 때는 12,2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120주선 자리를 지켜내고 있죠.
그 자리 1600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자리를 이제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라 그런다면 12200원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다음 주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발주로서 이제 KM제약도 최근에 상승이 컸죠.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면서. 근데 2018년도에 보시게 되면 1600원까지 이렇게 치솟았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의 긴 조정 끝에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KM제약은 6,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50%도 50% 추가의 상승도 늘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6,500원 6,500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KM제약도 지금 상승 탄력을 제대로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광동제약도 지금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약회사들 마스크를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광동제약은 실적 면에서 탄탄하기 때문에 꼭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런 실적을 염두해서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출익이 1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는데 시가총액은 3,400억입니다. 제약주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거든요. 안정적인 종목을 선호하신 분들은 이제 광동제약을 매수하셔도 좋겠고요. 광동제약은 이제 7,000원이 조금 넘는 자리까지 한번 단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7,040원 정도, 7,040원 정도로 보고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안정적으로 주가 뭐 급등 급락은 없다 하더라도 단기 7,040원 도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실적을 기반으로 한 뒷받침되는 안정적인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광동제약 매수로 해서 7,040원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항생제 부분인데요. 지금 리바비린 관련한 종목들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진양제약이 먼저 치고 나갔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진양제약이 치고 나갔는데, 진양제약은 지금 매수 추천 의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리바비린 관련해서 항생제 관련 종목으로 후발주로 나설 수 있는 종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는데요. 신신제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제약도 리바비린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죠. 6% 상승하고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것은 지금 매물대 위에 있죠. 지금 일봉상에서는 전고점 8,400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갖췄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만원대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신제약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고, 또 지난번 2018년도에 거래량이 일어났던 그런 크게 일어났던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원대까지 상승도 나올 수 있다. 또 치매 관련주기도 하죠. 신신제약. 또 신신제약의 이 상승이 나올 때 또 동반해서 상승하는 종목이 신풍제약입니다. 신신제약과 신풍제약 거의 짝꿍처럼 움직이는 종목인데, 신풍제약이나 신신제약이나 차트가 비슷하죠. 자, 신풍제약의 주봉에서도 보시게 되면 신풍제약이나 신신제약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9,300원대가 되겠는데요. 차트의 모양상으로는 신풍제약이 더 깔끔하게 보여집니다. 9,300원대까지. 신풍제약 9,300원, 이제 신신제약은 이제 만원대까지 이렇게 두 종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인데요. 유나이티드 제약도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인데, 시가총액 2,9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죠. 영업이익이 300억 가까이 되는데, 자,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도 리바비린 생산하는 그런 제약회사, 유나이티드 제약, 리바비린 생산하는 업체로서 3.4% 상승하고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바닥권에 있는 움직임,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가격대까지 볼 수 있냐? 지금 19,200원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19,200원. 거래량이 늦은 게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평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5만 주, 10만 주 사이에 움직이던 게 최근에 10만 주 이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도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9,2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미팜도 항생제 생산하는 업체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제 항생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동물의약품도 관계되어 있는 회사인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죠. 항암제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지금 코미팜도 이와 관련해서 리바비린 관련해서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항생제 관련 종목이죠. 16,000원대는 한 번 더 도전하지 않을까. 지금 일봉이 지금 220선을 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번에 이번에는 터치하는 흐름 16,800원까지의 상승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산균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으로서 김치 유산균 또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내용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전에도 메르스 관련해서도 김치 유산균이 각광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염두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의약품 중에서 이제 또 한국 유니온 제약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한국 유니온 제약도 항생제 관련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유니온 제약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국 유니온 제약도 지금 상승의 기틀을 잘 마련하고 있죠. 바닥에서부터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한국 유니온 제약 목표가는 17,200원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17,200원. 유나이티드 제약이나 한국 유니온 제약이나 다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제약회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유니온 제약도 17,20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지금 거래량도 계속해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리바빌이나 이제 항생제 관련한 종목으로는 진영제약은 접근하기 힘들고요. 신신제약, 신풍제약, 유나이티드 제약, 한국 유니온 제약, 그리고 코미팜까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세정제 관련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국제약품 급등이 나왔었고 국제약품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약품보다는 세정제 관련해서 이제 보락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락 이 종목이 지금 세정제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일목균형표에 이제 구름층을 이제 벗어났죠.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추세선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추세선도 넘어섰죠. 넘어섰으면 이제 주봉을 바라봐야죠. 주봉을 보게 되면 보락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싶은데 보락의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게요. 보락은 3,100원대, 3,100원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230원인데 50%의 상승을 기대하고 접근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보락 꼭 기억하시고요. 세정제 관련해서 국제약품은 너무 급등을 했고 후발주로서 보락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살균과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살균 관련해서 유산균 또는 살균과 관련해서 이제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었죠. 서린바이오는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저항에 제대로 부딪혔습니다. 기존의 서린바이오를 갖고 있었던 상황이라 한다면 13,500원은 매도로 대응했어야 됩니다. 13,500원 이하에서는 지금 월봉의 구름층 상단에 제대로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13,500원을 고점으로 보고 한 번 더 13,000원 이상의 기회가 준다면 계속 매도로 대응해야 됩니다. 13,500원 이상으로 더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일봉에서 보여주는 지금 매물대 위에서 움직일 때 12,000 이상에서 13,000원 사이에서는 반드시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살균 종목으로서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입니다. 대정화금은 뭐 돼지열병 관련해서도 주가가 반응을 했었고, 또 이런 바이러스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특히 동물의약품과 관련해서 동물의약품 원료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각광을 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급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U자형 패턴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서는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에서 이제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는데, 그 자리가 이제 17,400원짜리입니다. 17,400원. 대정화금은 17,400원 목표가를 정해 놓으시고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16,000원부터 16,800원까지 이 부분을 돌파하면은 이제 17,400원까지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대정화금도 지금 보시게 되면 실적도 괜찮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거의 100억에 육박하는 회사고 시가총액은 1000억에 불과합니다. 주식수는 700만 주에 71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탄력이 붙으면 상승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서린바이오의 후발주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은 이제 대정화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은 살균과 관련해서 동구바이오 제약도 같이 유심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봉에 지금 220선을 뚫지 못하고 지금 머물러 있죠. 다음은 이제 뚫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만원을 도전할 수 있어요. 동구바이오 제약은 2만원대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식수도 1000만 주도 되지 않고 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괜찮습니다. 또 치매 관련주이긴 하죠. 동구바이오 제약은 시장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제 저평가 종목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동구바이오 제약 2만원대까지 상승을 염두하면서 대응하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은 방역과 이제 동물의약품 관련해서 이제 제일바이오가 이제 많이 올랐었죠. 계속해서 산의 흐름을 만듭니다. 계속 이렇게. 근데 제일바이오는 너무 많은 급등을 했고 해서 좀 제일바이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대한유팜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유팜은 역시 동물의약품 관련주이긴 한데 영업이익이 200억 가까이 나오는 회사거든요. 시가총액이 1700억이고요. 실적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대한유품이 아닌가. 최근에 주가 흐름도 급등 나온 후에 지금 되돌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유품을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는 220주선, 240주선을 터치하고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특히 일봉보다는 주봉에서의 이동평균선 자리,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주봉의 그 이동평균선 자리는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봉의 이동평균선 자리는 쉽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주봉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항이. 대한유팜이 지난 1월달에 15,400원에 도전했다가 지금 밀렸습니다만 큰 저항이었으니까요. 긍정적인 것은 주봉에서 지금 매물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14,000원 부근을 도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250원인데요. 14,000원 부근 한 번 더 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거기선 14,000원에서 끊어주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지금 동물의약품 관련해서 CTC 바이오, 또 이글벳, 진바이오텍, 파루, 백광소재, 우진 BNG, 체시스 등 제일 많이 각광받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백광소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백광소재 생석회 관련해서 방역 관련 종목인데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광소재의 목표치는 이제 5,550원, 5,550원을 설정하고 지금부터 15에서 20% 상승을 염두한 베팅이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실적이 괜찮습니다. 실적이 매출액이 2천억 가까이 나오고 영업이익 80억,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 어느 정도 실적이 되면서 또 지금 테마에 부합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한 종목씩 다시금 리뷰한다 그러면요, 진단기기 쪽에서 바디텍 매드 상승이 조금 남았다, 15,000원까지. 또 랩지노믹스 주봉에서 봤을 때 8,000원 언저리까지 7,700원, 7,700원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PCL도 일봉보다는 주봉에서 봤을 때 만원 부근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바이오니아는 8,000원대까지. 그 다음에 마스크 부분에서 후발주로 뜨고 있는 메디앙스 주봉에서 봤을 때 12,000원까지. KM제약은 6,500원까지. 광동제약은 일봉에서 7,000원대까지, 7,040원까지. 그리고 항생제, 리바비린 관련해서 진양제약은 너무 급등했으니까 패스를 하고, 신신제약, 신풍제약 두 종목을 보는 게 좋겠는데, 신신제약은 만원대까지, 신풍제약은 9,300원까지. 차트 모양상으로는 신신제약보다 신풍제약이 좀 더 깔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 유나이티드 제약, 저평가된 종목으로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19,000원까지, 유나이티드 제약은 19,000원까지. 한국 유니온 제약, 일봉에서 이제 뚫고 나가는 흐름, 주봉에서 바라봤을 때 17,000원대까지 볼 수 있겠죠. 한국 유니온 제약. 그 다음 코미팜 일봉이 220선까지 16,000원대 넘어서는 흐름, 16,700원까지 바라보면 되겠고요. 국제약품은 급등을 했고, 국제약품 후발로 보락을 보자는 말씀드렸습니다. 주봉에서 봤을 때 보락은 이제 3,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겠고요. 3,000원대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균 그리고 유산균 관련해서 서린바이오가 급등했는데, 서린바이오는 패스를 하고 대정화금을 보자. 그래서 대정화금은 17,400원까지. 그 다음 동구바이오 제약은 2만원대까지 이렇게 보자는 말씀 드렸었고요. 또 방역 그리고 동물의약품 관련해서 급등했던 제일바이오 패스를 하고 대한유팜을 보자. 대한유팜은 이제 14,000원, 14,000원에서 이제 15,000원 사이, 거기 오면 이제 매도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백광소재 5,000원이 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500원인데 5,500원 부분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절 이후에 주가 지수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우한 폐렴과 관련한 종목들, 진단기기 쪽, 마스크 쪽, 또 항생제, 세정제, 또 살균, 유산균, 그리고 동물의약품 관련 주, 이런 종목들을 관심 가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